정말 힘든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래소 어플 켜기가 무서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차트 보기가 겁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2026년 2월의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공포 장세입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지지선을 너무나 허무하게 내줬고,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으로 주저앉으며 많은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그냥 조정이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하락의 깊이가 너무 깊고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 뉴스를 뒤져보고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충격을 받으셨을 만한 소식, 바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매도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이 먼저 탈출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엄청난 악재가 있는 거냐,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까지 폭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은 대체 왜 이 타이밍에 코인을 팔았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탈릭 부테린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는 다름없는데요. 팩트부터 체크해드리면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며칠 사이에 약 705 이더리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대략 22억 정도 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1월 말에는 개인 지갑에서 무려 600억 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출금해서 옮겨놨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가격이 떨어져서 다들 손실보고 힘들어하는데, 프로젝트의 리더라는 사람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혼자 현금화를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비탈릭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탈릭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포르쉐나 요트 사려고 판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비탈릭의 해명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재단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재단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생태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들, 예를 들어 해킹을 막는 보안 기술이라든지 익명성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기술 같은 걸 개발해야 하는데 재단에서 돈을 대주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비탈릭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개인 돈을 털어서라도 이 프로젝트들은 지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을 팔아서 연구원들 월급도 주고 개발비도 되는 것이다. 절대 나 혼자 잘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비를 털어서 생태계를 지키겠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비탈릭이 이번에 판 22억 원이라는 돈은 전체 이더리움 시가총액이나 하루 거래량에 비하면 정말 모래알 수준입니다. 이 물량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건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주주가 주가가 폭락할 때 주식을 팔면 욕을 엄청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하필이면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매도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창시자까지 파네? 이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 심리에 불을 지른 꼴이 되는 거죠. 결국 비탈릭의 매도는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멘탈을 부수는 심리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비탈릭 욕만 하고 있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더리움을 이렇게까지 박살내고 있는 진짜 원인은 바로 거시경제, 소위 말하는 매크로 환경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지명한 새로운 연준 의장 때문인데요.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전 세계에 돈줄을 쥐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수도꼭지를 틀면 돈이 풀리고 잠그면 돈이 마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연준 의장으로 앉힌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저승사자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매파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흥청망청 쓴 돈을 이제는 다시 걷어들여야 한다. 금리인하는 신중해야 하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시중에 풀린 돈을 청소기로 빨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시중에 돈이 넘쳐날 때는 그 돈이 주식으로 가고 코인으로도 흘러들어가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돈을 다시 다 빨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시장은 기가 막히게 반응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지명되자마자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아, 이제 돈줄이 마르겠구나. 위험한 자산부터 팔아치우고 현금을 쥐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달러의 가치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가 왕이 되면 나머지 자산들은 다 죽는다. 달러가 너무 귀해지고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값마저도 떨어졌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주식이고 코인이고 금이고 다 팔아서 달러로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까지 터졌죠. 예전 같으면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서 올랐을 텐데 이번에는 워낙 달러 강세가 심하다 보니 그 공식마저 깨버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현금, 달러가 최고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래라고 불리는 세력들이죠. 이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관들 역시 짐을 싸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주식처럼 쉽게 이더리움을 사고 파는 건데 여기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째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왜 기관들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싫어할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확실한 별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거라는 믿음이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세상의 컴퓨터이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술 주식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케빈 워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돈줄을 죄겠다고 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이런 기술주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일단 위험한 것부터 줄이자. 비트코인은 그나마 좀 버틸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기술주 성격이라 더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일단 이더리움부터 팔자. 이렇게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니까 가격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야 하는데 지금 개미들도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줄을 서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지금의 폭락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더리움은 결국 이 모든 악재를 딛고 전고점을 돌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지금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세상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즉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수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가 이더리움 위에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새로운 인터넷 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너무나 거대해져서 가격이 폭락한다고 사라질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팔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큰손들의 장기적인 계획은 다릅니다. 월가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의 금융은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다. 이걸 RWA,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거대한 미래 금융시장에 돌아갈 가장 강력한 후보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당장은 금리 공포 때문에 돈을 빼고 있지만 결국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관들은 다시 이더리움을 매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싶어 하죠. 지금 기관들이 던지는 건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일 뿐 장기적인 로드맵에서 이더리움을 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2018년 이더리움이 10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더리움은 망했다고 했습니다. 2022년 하락장 때도 똑같은 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보란듯이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을 뚫고 전고점을 경신하며 올라왔습니다. 이번 하락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의 공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고 사용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합니다. 가격만 떨어졌을 뿐 가치는 오히려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의 폭락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26년 2월에 지금 가격은 다시는 오지 않을 저점이었다고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반드시 전고점을 넘어 역사적 신고가를 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포감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서 감정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시장이 제정신을 차리고 반등했을 때 정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장 내일 쓸 돈이 급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지금은 잠시 차트 어플을 지우고 뉴스를 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루 종일 빨간불 파란불 깜빡이는 걸 보고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뇌동매매 실수만 하게 되니까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드시고 산책도 좀 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가 투자의 90%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가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이 파도를 견디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반등의 신호가 포착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코인포인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투자에 대한 참고용이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